전문가분 모시고 얘기까지 한번 했었었는데 그분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지금이 기회다. 팔라고? 아니요, 살 수 있는 기회다. 사라고. 네. 근데 아까 팔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에? 더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고 누구 싶은데- 말을 들어야 아니 돼? 사고는 쉽죠 사람들이. 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 물려 있어. 그게 문제예요. 아니 SK 300만 원 하던 주식이 이제 200 아니야? 지금 30, 130 더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130.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좋죠. 300만 원짜리 주식을 130이 됐어. 사면 언젠가 300만 원 갈 수도 당연하지. 있잖아요. 당연하지.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지금. 아. 다 물려 있어. 다 물려 있어. 다 깡통되지. 예. 지금 시총이 한 달 만이에요. 2,800조가 네. 증발을 날라갔다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네티즌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참 한국인들은 돈을 어떻게 녹이는지를 참 기가 막히게 안다. 근데 이게 실현하지 않은 이익이 네.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 되는 게 맞아. 속은 상한데 네. 그렇게 막 체감은 안 돼요. 아니 있던 돈이 사라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약간 숫자만 있다가 떨어지니까. 이게 주식이 도박이라고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도박장 가면 현금으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칩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잃고 있어도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비슷해요. 네. 주식도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서 이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통장에서 이게 아니 통장도 아니죠. 그냥 H금이 계좌에서. 계좌에서 그냥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원금이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정신이 없는데 예. 그런 분도 많죠 지금.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런 지금 분도 많죠. 원금을 안 날려가지고 원금은 안 얼굴에 날렸어. 여유가 이렇게 흐르잖아. 여유가 이렇게 승자 여유.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빨간불이에요. 박원석 의원님은 직접은 안 하시고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도 좀 있어요. 좀 있으시고 사모님이 그러니까요.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표정이 좋으시네요. 왜냐하면 두 자릿수에 들어가셨네. 본인 돈을 가지고 네. 아니지 최고점 가지고- 비하면 지금 속쓰리지. 그렇죠. 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하면 주식은 항상 우상이 올라가. 하니까 음. 괜찮아요. 음. 근데 문제는 빚을 가지고 그쵸. 하는. 본인 돈 예를 들면 1억을 냈어요. 네. 1억을 가지고 막 상승장에 음. 신용을 쳐요. 레버리지 신용. 또 네. 1억 땡겨서 3배까지. 많이 했어. 진짜. 그러면 이제 3억까지 하잖아요. 그럼 했었어요? 아니 저는 안 했는데 옛날에 신용 쳐서 많이 해봤죠. 아. 그런데 이게 한 20% 정도 빠지면 3억에 20%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 소리였구나. 자기 원금에서 네. 4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 반대매수 돈 채워넣으라고. 네. 안 채워놓은 다음 날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고. 네. 그게 많아요 지금. 바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날마다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소리야. 거고. 그것 좀 더 때문에 여기에 개인들이 막 1조 5천억씩 팔고 이런 게 그거예요. 네. 반대 매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 좀 된다 그러면 막 몰리는 사지. 경향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뭐야 코인. 코인 해역하면 또 말아먹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 이 주식에 지금 완전히 도박장 비슷한 주식에 네.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특히 한 7, 8천 정도의 주가 지수일 때 네. 그때 많이 들어갔죠. 남들은 많이 벌었다는데 그렇죠. 나도 좀 벌어야지 네.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꽤 많거든. 아마 거기서 물려서 못하라고 탈탈 털리는 분들이 그렇죠. 실제로 몇백 조 이상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때도 빚만 아니면 놔두기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올라가긴 해. 네, 네. 근데 이제 버티기가 굉장히 그걸 못 어렵다. 버티는 거예요. 네, 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어찌 보면 진짜 뭐 리먼 브러스 사태라든지 뭐 IMF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비상 사태에서 나올 뻔한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 이틀 연속. 그러니까 지금 이틀 연속 발행된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2026년도에 이제까지 역사상 16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있었는데 그중에 8번이 이미 2026년도 상반기에 모두 다 어저께까지 이번 주까지 해서 다 발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청와대에서는 한국만 그런 거 아니다. 네. 어떻게? 아니 한국말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5월 27일 날 이 저 레버리지 ETF 네. 단일 종목 이게 출시가 됐어요. 1월에 논의 시작해가지고 5개월 만에 그냥 밀어내 버렸어요. 네. 상품을 신중하게 검토도 안 하고 지금 2달 됐잖아요. 네. 2달 동안에 하루에 지수 변동이 3% 이상인 날
그게 뭐 오르든 내리든 24거래일이에요. 60일 동안에. 공휴일 빼고 거래일 중에 24거래일 동안 56% 동안에 이를테면 3% 등락이 있었어요. 근데 증시에서 3% 오르거나 내리는 걸 급락 급등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은 0거래일 하루도 그런 날이 없었고 일본이 8거래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도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은 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물론 그것 때문만이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만이냐 아니죠. 뭐 다른 요인이 복합적이긴 하죠. 근데 그게 주된 요인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역동적이어서 아니 역동적으로 투자해라고 부추겨 놓고 얼마 전까지 빚도 레버리지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면은 저거 진짜 욕먹을 일이죠. 근데 혹시 말이에요. 이건 진짜 기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집 팔아서 주식 투자한 사람 있을까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봤어요. 이 유튜브인데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전세금 보증금 다 빼가지고 그게 그런 논리네 그러면. 그 주식에 다 넣었대요. 집 팔아서 주식 사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쩌라고? 아니, 뭐 집 팔아서 주식 자기 사라고 한 책임이니까. 사람,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까 그 책임 못 지는데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말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이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근데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불쇼에 나오는 진행자 말고 최욱 씨 말고 네. 그 옆에 보조 진행자로 나오는 곽수산 씨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이제 유튜브도 알았는데 전세 보증금 다 빼서 젊은 친구예요. 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전세 보증금 다 빼서 지금 최근에 주식에 다 넣었더라고.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어떤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뭐 사업자 대출 이런 거 받아서 들어간 분도 많아요. 사업자 대출? 네. 그러니까 본인 뭐 청년들 중에서도 본인 창업 자금 이런 거 받고 뭐 하잖아요. 맞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그게 이제 불법이죠.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정책 정책 자금을 받아서 하는 건 목적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편법을 해서 돈을 정말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투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네. 소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띄울 때 이런 상황이 있으리라는 거를 정부 당국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거잖아요. 아니 못했다는 게 그게 변명이 될까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만만하게 보고 지금 진격의 행군을 하는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누가 그랬더라? 의원님이 그러셨나? 진짜 파도와 같은 거라서 서핑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파도를 한 번에 밀어버린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이런 식의 패착이 나오는데 지금 주식 부동산 같이 병행으로 지금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활짝 열었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이 ETF 레버리지 ETF를 발행을 할 때도 금융 당국자들은 이거 굉장히 경고했죠. 무리가 말을 안 있다. 들었잖아. 근데 이걸 정책 입안자가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니 부동산도 지금 얼마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집값 더 오른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지. 이게 약간 저는 정책 당국의 욕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증시가 이제 활성화되고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고 네. 그 유동성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전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환율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환율이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제 뭐 2배 레버리지 같은 우리 지금 저 없는 주식시장에 없는 그런 상품을 출시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이를테면 투자금을 끌어들이자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홍콩에서 그 홍콩 증시에서 비슷한 상품을 출시해가지고 야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거 하자. 근데 했는데 구조적으로 좀 다른 게 우리는 닉스하고 이 삼성 비중이 너무 높아요. 55%예요. 200개 종목으로 한정하면 65%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일 종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변동성에 따라서 취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올라갈 때가 좋죠. 2배 올라가니까. 근데 떨어질 때도 2배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근데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은 안 보려고 하고 당장의 효과만 보고 그냥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를테면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이겠다. 상품 구조를 조금 개선하겠다. 이걸로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 할 때 여당 후보 그 토론회 할 때 정청래 후보가 약간 극약 처방을 얘기하더라고.
일시 거래 중지. 거래 중지하자. 예. 근데 기존 시장 논리로 보면은 좀 극약 처방이긴 한데 예. 아니 그런 것까지 생각해봐야 될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사람 어떻게 해? 일시 거래 아니, 중지하면 들어갈 아니 그 사람이 사람들의 없어지는 돈을 안 거지만. 준다는 게 아니고 거래를 중단하는 거니까 아니 당분간. 글쎄 그런데 거래를 중단하잖아요. 그럼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손해를 지금 이미 들어간 사람이 문제인 거야. 더 손해봐요. 더 향후에 들어갈 사람은 문제가 아니야. 안 들어가면 되니까. 더 손해봐요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지금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래- 일시 거래 정지 해줬는데 더 떨어지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또 고마워할 수도 있죠. 더 없었던 떨어져요. 일로 하고 싶대. 이미 아니, 그러니까 들어간 이게 사람들. 그 시장이 아니 엄청난- 없었던 일이라고 돈이 다시 복구되는 게 아니 아닌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유, 근데 참. 말 그대로 환율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지금 1,400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1,480 환율 많이 떨어졌어요. 1,480원대 그냥 그 전에 1,500원대까지. 금리 때문에 그래. 예, 금리 때문에 지금 최근에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53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400 떨어진 건 사실인데 다른 것도 같이 지금 주식은 폭락을 해버려 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의 수출 효자가 그렇지. 뭐예요? 자동차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그럼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그렇지. 이제 수익성이 당장 또 안 영업 좋아지지.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제라는 게 다 예. 묶여 있는데 요거를 책상 위에서 그냥 잔머리만 계속 회전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근데다가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뿜뿜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딱 고지했을 때는 네. 세상 천하가 내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한 번에 푹 떨어져 봐. 심장이 네. 철렁하면서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공약은 지키잖아요. 뭘 그죠? 지켰어? 5천. 아 5천? 아니 그게 그게- 자세히 그때 자세히 그 사진을 공약 사진 있잖아요. 코스피 5천 하겠습니다라고 대선 때 이렇게 든 피켓 사진이 있어요. 그 화살표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었어요. 가유불급이야. 이게 뭐든지 파란색이었어요. 오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냥 민주당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화살표를 썼던 건데 누군가 그걸 이제 지금 보니 이게 그때 징조 아니었냐, 전조 아니었냐.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왔는데도 정책 당국자들이 이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심한 거죠 지금. 예? 리먼 브러더스 사태보다 더 힘들고 더 힘들죠. 코로나 사태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네. 상황이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어찌 됐건 지금 원인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위반한 사람들 일단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범, 그다음에 이억원,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그다음에 예. 감독원장 예. 이런 사람들 다 좀 일단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반대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반대 매물 때문에 주가 지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다 팔잖아. 팔자 이미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 장난이지. 엄청 팔아서 네, 엄청 그리고 이득을 챙겼죠. 이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교란시키지. 그리고 공격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막을 만한 정책 당국자의 아주 긴급하고 충격적인 뭔가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증시 안전자금 같은 게 증안자금 같은 게 네. 몇십조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 반대매물 사겠다. 뭐 이런 뉘앙스나 이런 게 시장에 뭔가 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돼버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의 네. 예인데 이제 그런 정도로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더 나락을 갈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금융 전문가 현업에 근무를 해봤던 예를 들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월가 출신을 주로 쓰잖아요. 현업에 그 근무를 해봤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금융 전문가들을 정책 당국자로 예를 들면 청와대 정책실장이든 금감위원장이든 지금 금감원장이든 이분들 뭐 봐봐요. 현업에 전혀 내용을 잘 몰라요.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진짜 동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인식 자체가 그런 분들을 보고 있지 않으세요. 유튜브에서 이광수 씨나 이런 분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유튜브에 듣고 계시단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광수라는 분이 그 광순의 복덕방 맞아요. 예.
2년 내내 집값이 떨어진다 그랬대. 2년 내내라뇨.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 10년 그런데 전부터. 지금 집값이 앵커가 지금 그 사람 말 듣고 안 해갖고 아, 손해가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저도 예전에 그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근데 봤어요. 보니까 이광수 씨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부동산 뭐 대토론회 할 때도. 그러니까 대통령 그다음에 그 한문도, 한문도. 선생인가. 네. 나 진짜 그 두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항상 얘기하는데 뭐 다 좋아요. 정치 뭐 본인들이 전문가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좀 사실을 얘기해 줘잖아. 근데 진짜 저도 그쪽 진영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 거 되게 많이 봤거든. 이제 나는 10년 전부터 서울 집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건설업이나 토목업을 하신 분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념의 왼쪽에 있지 않더라도.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 일단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줄어들고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집이 지금은 수요가 많지만 수요가 줄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네. 당장 눈앞에 현실은 계속 올라가는 아니, 거예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예. 인구가 줄니까 그럴 수 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공을 메우거든. 그런데다 우리나라가 이게 크잖아요. 네. 크면 오히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데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렇죠. 인구가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멀리 더 있는 사람 집중되죠. 서울에 가 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은 시장의 원리라는 게 분명히 작동을 하고 그 한국에서의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시장의 논리라는 걸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캐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네. 사람이 좀 겸허해야 돼. 근데 막 질러댄 거야 네. 지금. 근데 증시 안정자금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한국적 문화관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빨리 뭔가를 여기서 조처를 취해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박정희 뭐 개발 독재를 관치 경제. 욕하면서도 네. 이 관치 경제에 대한 그 네.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세요. 음. 지금 증시 안정책을 누가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경제의 탑 뭐 3가 됐든 F4가 네. 됐든 그 사람들 못해요. 저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특히 김용범 실장이 타겟처럼 이 사람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네. ETF를 제일 처음 이니시에이트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했을까요? 의중이 있었겠죠. 누구의 의주? 아,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네. 외국 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는 혼자 이거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거든요. 정치실장 혼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데 과연 그럼 증시 안정자금을 다시 또 김용범의 이름으로 김용범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려울 경질해야 것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경제해야죠. 안철수 의원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레버리지 노다 삼형제라고 불리는 김용범 2억 원 이찬진을 즉각 경질을 하고 또 김재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경제 유튜브처럼 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국회 앞에 오늘 혹시 네. 여의도 갔다 오신 분 네. 계신가요? 국회 앞에 무슨 화환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사라지는. 아 근데 이런 거 보내실 돈으로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네. 좀 그래 좀 마음이 아프네요. 과한 레버리지를 쓰죠. 레버리지. 하나 사면 두 개, 1+1. 아니 그래서 근데 국회에다 저걸 보내는 게 뭔 의미예요? 지금 국회가 뭐 특별히 이 할수 과정에서 있는 건 없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어디에 보내기 애매하잖아요. 청와대에다 보내는 것도 좀 그렇고 뭐 하여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근데 이렇게 계속 그냥 방치하기 아니요 일단 너무 좀 김용범 그런데. 실장은 사퇴를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이게 바꾸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그 한국은행장 할 때 전문가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 보수 진영에서 많은 거를 그 뭐라 그래 감수했다 그래야 되나 관용했다고 해야 네. 되나 그렇게 전문가를 뽑으시라고요 전문가를 에? 친구나 대장동 변호사 말고 전문가 에? 아니 전문가 근데 하면 무슨 대통령이 의미인지 생각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바라보고 근데 있는 시각이.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국정 수행 그 지지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내일 당장 여론조사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내일 수치가 그렇게 좋은 오늘 것 같아요. MBS가 나왔나요? 아까 우리 저기 밑글자로 아까 올려주신 거 있던데 MBS 보니까 떨어졌어. 떨어졌죠. 지금 좋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온 거 있나요? 제가 아까 50 갔나요? 53%인가? 원래는 얼마였어요? 53%. 네, 53%죠. 예, 아직은 뭐 50 넘어. 아직은
지금 진짜 50. 아니 갤럽이 지난주에 51%였어. 네, 53% 체제로 5% 깨질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면 50% 밑으로 갈 수 네. 있어요. 네, 갤럽 그러니까 기준으로. 지금 2030, 60 세대별로는 2030, 60이 전부 다 지금 이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잘못이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근데 지금 이제 짚고 주식 있고. 얘기도 주식 얘기 나오겠죠. 그러겠죠. 이제 주식 얘기가 다음 주나 갤럽에 반영될라 모르겠네. 될 겁니다. 갤럽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음. JMF, JMF. 잼데믹. 아. 그러니까 이 잼내미? 잼데믹, 팬데믹을 잼데믹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층에서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연 이틀 동안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게 주가를 하락하는 이 상황을 결국에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코인 시장이랑 지금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그때 코인은 이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경고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가서 막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 정책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미비한 불비한 상태였잖아요. 제도권을 안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이 코스피의 지금 이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명백한 정책 실패죠. 아니, 근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정치권에서 뛰었고 이것을 경고로도 하지 않았고 물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모든 걸 정부 탓으로 할 수는 없어요. 복합적인 게 반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그동안 1년 동안 한 이 방식을 두고 많은 분들이 글로 책임 소재를 돌리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이 정부가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 것을 뭐 정치적으로 지지율과 연동시켜서 이용하려고 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었고 왜냐하면 그거는 내릴 때 감당이 안 돼. 네. 내려갈 때 감당이 안 돼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네. 때문에 정부가 코스피 시장을 시장 활성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는 어려운데 근데 부분적인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해야죠. 특히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외 주식 시장하고 우리하고 구조적으로 많이 다른데 이제 그런 구조적 특성을 간과하고 그 구조적 특성이라는 건 구조적 위험성이에요. 그렇죠. 그걸 간과하고 이제 저런 상품을 그 경솔하게 출시해가지고 오늘 사태를 빚은 건데 그랬으면은 좀 책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제 이 해소 방안을 찾을지를 진지하게 이제 정부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어제 F4 회의도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보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설이 앞서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 집한 거에 분노하는 여론과 정서가 더 커요. 그런 겁니다. 이게 정책이라는 게. 때문에 레버리지 ETF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과 그렇죠. 상관없는 사람도 많고 네. 거기 투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저런 식의 이제 언행을 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태도의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말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럴 때는 할 말 없으면 말을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근데 말조심이 아니고 근데 브라질에서 전화 인터뷰 하시던데. 인터뷰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아니 물러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선을 긋고 뭐 정치 이용 안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5월달에 ETF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6.3 지방선거 전에. 그랬죠. 계속 네? 9,300포인트까지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걸 증시 화랑되고 뭐 올라가는 걸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흐뭇하면 주식 계좌 보고 흐뭇하면 1번 찍어달라고. 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흐뭇하지 않으니까 정치와 일본 선거에 활용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근데 너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국민들한테 무슨 책임 떠넘기듯이 자기는 뭐 잘못 없다는 듯이 이렇게 하면 어찌 되겠냐고요. 그 제가 얘기- 봤을 때는 네. 갈수록 더 하락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오늘 좀 이따 부동산 조금 얘기할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2억 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출 규제 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은행들이 그 규제한 거다. 은행들이 묶은 거지 우리가 묶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인터뷰 보니까. 그래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게 자기 오랜 소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현대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금융이 곧 부동산이에요. 네. 금융이 없으면 질수를 없어요 건물은. 아니, 그러니까 뉴욕, 동경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분리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이거 전문가가 해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는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금융하고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그래서 못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시대에 뭐 금융하고 어떻게 분리가 되죠? 난 그 도무지 이해가 안 그런데 되는데. 본인은 또 개포동 살 때 아, 대출 받아서 갭 투자를 해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본인의 한 행동, 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네요. 아, 참.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정부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여야를 떠나서 일단 정부가 정부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사회 전체에 주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네. 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지금 경제 문제고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의식주 문제고 주식은 지금 경제의 하나의 핵심 코드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못 갖는다라는 거는 애초에 자기가 그거를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아닌 거라서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뭐. 지금 그런 구도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를 핸들링 하는데 분명히 그 아마추어리즘이 그대로 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뺀 나머지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틀리잖아요. 특히 저는 되게 국무회의 생중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 때도 저렇게 하시는데 생중계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했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어떤 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보의 최정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모든 걸 본인이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겠죠. 예.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잖아. 그렇죠. 예. 밤늦게 액수도 올리고 뭐 이럴 정도니까 이게 만기칠람 이제 그래서 이미 시작이 그게 문제인 됐어요. 거야. 시작이 됐고 맡기지 않아요. 예를 음. 들면 각 부처 장관들 이름을 모르겠어. 그 장관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청와대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정 운영에 그러니까,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바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가 좀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끄덕일 정도예요. 아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 유시민 작가 말 중에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도 많은데 네. 이게 이런 지경이 되면 네.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착시가 느낌이. 나온다니까. 네, 맞아요. 참 이 문제 쉽진 않은데 일단 좀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뭔가 좀 해결책을 제시하실지 한번 언제 돌아오시죠, 근데? 3일 나니까. 네. 바로 3일. 아직도 멀었어요. 7박 11일. 그래요? 독일 가야 되니까. 나는 그 해외 순방 일정 이렇게 짜는 것도 처음 봐, 솔직히. 보통은 대륙별로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보통 갔다가 오고. 네. 뭐 일을 많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많이 한 네. 외교 성과가 국내 문제 때문에 제대로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 자기들이 지금 이렇잖아. 그거를 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지금 한미 간에 현안이 많잖아요, 당장. 근데 무슨 대통령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뭐 이제 브라질 가가지고 뭐 히토류 얘기하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뭐 볼리비아에 가갖고 뭘 잔뜩 해올 것처럼 했는데 아직 뭐 온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게 중남미 국가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자원 외교를 할 때.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그 가서 아이티너럴이라 그러죠. 그 일정을 보면 이걸 하려고 7박 10일 동안 지구의 4분의 3을 도나? 이제 이런 왜냐하면 가뜩이나 국내 문제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네. 안 좋은 국민들이 꽤 많아. 네. 저도 썩 좋진 않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해외 순방 자체가 네. 거기다가 이제 해외 순방을 홍보해야 될 쪽에서는 지금 내부에서 당권 경쟁 때문에 네. 지금 거의 머리가 터지도록 신경전을 네.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야당이 썩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의 순방 성과는 지금 야당에서 가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당 스스로 가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야당은 잘했던 날이 없어.